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한테는 아직도 1920년대의 우리 민족이 식민지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됐던 여러 가지 이념적 지평이 있는데 그런 그 노선이 아직까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레닌이 민족과 계급의 문제를 하면서 많은 이 제3세계의 나라들이 식민 국가로 있고 그 식민 국가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민족 문제였기 때문에 이 식민 국가의 지배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급보다는 민족적 모순이 더 우선한다고 했거든요. 이 계급이냐 민족이냐 하는 이 갈등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 1980년대에 이 386 세대들이 주체 사상파냐 아니면은 민민투라고 하는 이 노동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냐 하는 투쟁에서 나타났는데 결국은 주체 사상파가 승리하게 되고 북한이 제시하는 이른바 민주화의 길을 우리가 전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토양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민주화를 우선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레닌이 제시했던 민족적 모순을 먼저 해결하고 다음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한국의 진보가 올 때 이 자유와 공화의 창립 선언문에서 그 쓰셨던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은 시대가 제시하는 보편적 문명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인데 이 자유시장 경제, 공화, 민주주의를 나침반으로 삼아서 발전해 왔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이 가식이 있었고 불의가 있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진보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 보편적인 인류의 보편적 발전과 관계되는 것을 버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이 세계적인 역사적 진운에 맞지 않는 북한식의 우리 민족끼리 거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는 뭐 이 지금 문재인 정부나 또는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들이 여전히 80년대식 그 이념에 매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분들도 다 생각이 바뀌었고 90년대 이후에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게 정확히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어떤 부분에서 과거의 어떤 자신들이 추구했던 이념이나 가치가 잘못됐고 그게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문명의 길은 아닌 거고 그래서 새롭게 그것을 비판하고 나오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내걸고 표방하고 정치를 하거나 운동을 했으면 오늘날의 이런 어떤 복잡한 이념적인 어떤 서로 색깔 논쟁 비슷한 이런 걸로 치닫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론을 한다고 막 뭐라 그러지만 색깔론을 하는 쪽도 물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명확하게 이렇게 정립을 하지 못한 진보의 책임도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점을 하나 좀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우리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도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보수는 우리가 조선 시대에 연결돼 있는 보수라든지 일제 시대에 연결돼 있는 보수가 아닙니다. 네. 45년 이후에 특히 48년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축했던 보수는 사실은 48년 이후에 새로운 어떤 보편적 문명의 길을 우리 사회에 이식을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고 저는 공화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헌헌법 연구가 참 잘 안 돼 있는데 재헌헌법이 굉장히 뛰어난 헌법입니다. 당시에
유진호 박사를 비롯해서 몇 분이 그 기초를 한 거지만 사실 그 이념적 토양을 제공했던 사람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당시 대한민국을 수립했던 주역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만들었던 나라는 사실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는 이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의 뿌리는 일제시대나 조선시대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재헌헌법, 그게 한국의 저는 보수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그 재헌헌법을 잘 뜯어서 이 분석을 해보면은 거기에는 자유주의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공화주의의 가치가 다 들어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수영 이사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소위 복지라든지 생활정치라든지 그 당시 시대적 조류를 반영을 해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세로 접근을 하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뒤로 뭐 많은 그 변화가 있지만 그 헌법의 가치와 기조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헌법, 재헌헌법에 녹아 있는 그 정신이고 그 정신을 저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민주주의인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뭐 인민민주주의도 다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헌법 말씀하시니까 헌법 1조가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이 1조의 해석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은 상당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럴 텐데 근데 민주공화국인데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이 없고요. 최근에 제가 도서관에 가서 헌법 책들을 다시 뒤져봤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이런 게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러니 뭐 일반 국민들은 더더욱 모르는 거죠. 공화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만 알지 공화주의 정신이 정말 공화주의 4대 정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자유주의, 법치주의, 공공선, 뭐 시민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체질화, 내면화 되지 못한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